끝나요. 일찍 끝나니까 자 얼른 하고 좀 쉽시다 여러분. 자 보자고요. 자 위만 이제 우리가 위만 보면 돼요. 위만 다 들어오셨나? 자 요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했죠. 진이 이제 여러분 농민반란으로 멸망해요. 자 그리고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시기 때 이때 또 이제 한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또 넘어와요. 이 사람이 위만이라는 인물이에요. 위만. 자 위만이라는 자가 무리 1000여 명을 데리고 우리 고조선 쪽으로 입국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구였냐? 이때 부왕 다음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준왕. 그러니까 여러분 부왕과 준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단군의 후손이에요. 그치? 기자의 후손이 아니죠? 자 단군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의 후손 여러분 준왕이 이때 문헌을 보면 위만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자 수용을 해서 이 사람을 높은 관직에 수여를 하고요. 또 이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들도 맡겨요. 즉 서쪽에 대한 군대를 주고 이 수비 업무도 맡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준왕은 위만을 굉장히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근거들이 뭔가 이제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위만은 왜 하필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준왕이 신임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위만이 넘어갈 때 여러분 고조선에 뭘 하고 왔을까요? 고조선에 복장을 갖추고 옵니다. 흰옷을 입고요 상투를 틀고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위만은 원래 우리 지역에 살다가 중국 갔다 다시 온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겠죠. 그런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높은 뭘 줬죠? 자 관직을 수여했다는 점. 오케이? 높은 관직을 수여했다는 점. 자 세 번째, 자 사실은 위만이 여러분 준왕을 여러분들 준왕 왕자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만이 서쪽에 있다가 서쪽 변경 수비라고 있다가 한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뻥을 쳐 이 새끼가. 그래서 준왕이 야 그럼 와가지고 나 보호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 거야?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국호는 그대로 뭐라 했을까요? 국호는 그대로 그쵸 조선을 그대로 유지해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중국인이고 왕이 찬탈자라면 진짜 왕이 찬탈자라면 국호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점. 자 네 번째는 자 토착민을 굉장히 많이 등용합니다. 토착민 등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착민은 누굴 말해요? 기존 고조선인들 있죠. 그치? 이 사람들 더 높은 관리에 더 많이 등용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자 우리 고조선의 정권이 확 바뀐 게 아니고요. 위만조선은 뭘 그대로 계승한 거라 볼 수 있겠어요. 단군조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증거인 거예요. 알겠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학계에서 위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알겠습니까? 됩니다. 자 이후에 자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요 뺏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준왕은 이때 죽지 않고요 기록에 의하면 자 패배한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뱃길을 돌려 이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위만이 북쪽에서 패배하고 준왕이 이제 남부로 뱃길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남부로 이동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진이라는 소국이 있었어요. 진. 이게 아니에요. 진이라는 소국이 우리 한반 남부에 있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 진과 결합해서 여러분들 뭐가 형성될까요? 우리 한반도 남부에 마한, 변한, 진안이라는 세 국가가 연합한 사만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바로 사만이라는 국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남쪽에는 사만이 형성되고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준왕이 쫓아나고 위만이 정권을 잡아서 위만조선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쵸? 자 바로 중국이 한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이 성립이 된 거예요. 몇 세기냐? BC 2세기입니다. BC 2세기경 위만조선이 성립되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위만조선은 뭐 했냐 여러분들? 무슨 활동을 했냐? 보통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자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위만조선의 이제 정책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한반도 전역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철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가요.
왜냐면 위만이 넘어올 때 철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구나 무기를 다 철제로 본격적으로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구도 증가하고 국방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맞지? 맞죠? 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이번의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의 활동을 추진하게 돼요. 자, 바로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여러분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보통 두 개의 활동이 나오거든요. 바로 자, 흉노라는 민족과 연결을 하고요. 자,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흉노라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중국인이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에요. 중국 한족이. 그래서 얘네 때문에 여러분들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예요. 진시황이. 그러면 흉노란 민족은 여러분 만주에 있는 이 유이민들로서 굉장히 전쟁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떠돌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식량이야. 만주 유이민들은 항상 식량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탈해요. 그래서 이제 쫙 세웠던 거거든요, 만리장성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흉노랑 연결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당연히? 누구 견제하려는 거예요? 그쵸? 하늘 견제하려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요 틈을 타서 무슨 무역을 실시하냐? 중개무역이란 걸 실시하기 시작해요. 중개무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개무역. A와 B를 연결하면서 이득을 꾀하는 무역 형태죠. 맞지? 자, 바로 중국 한나라가 우리 남부의 진이라는 소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철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많이 생산되니까 싸요. 근데 여기의 사이를 누가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중간에 있는 위만이 딱 가로막은 거야. 그러면 통과하면 뭐 해야 돼요, 위만에? 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굉장히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중국 한이 이거에 대해서 손실이 계속 많자 중국 한나라의 중국 한의 무제라는 황제 때요. 중국 한의 무제라는 왕 때 이때 약 2차례의 위만조선의 침입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국 한이 위만조선을 침입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더 성장할지 모를까 못하는 이제 위협감이나 아니면 이런 중개무역으로 인한 지들의 손실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2차례 정도 침입하게 되고요. 결국 패배하여 자, 대동강 부근의 평양에 있는 왕검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우거왕은 죽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BC 108년 2세기 때 자, 위만조선은 공식적으로 누구에 의해 멸망한 거예요? 한에 의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수적으로 좀 우세에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좀 어때요? 중국 한에 투항하려는 이런 배신자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암살돼서 사실 죽어요. 어딨냐? 여기 우거왕이, 여기 써놨네요. 우거왕이 암살돼서 사실은, 자,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맙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일. 중국 한이 우리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요. 여기다가 뭘 설치하겠어요? 여길 지배했겠죠,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설치한 게 뭐냐면 한사군이에요. 한사군. 자, 설치한 게 한사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식민군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개의 지역을, 우리 지역을 4개로 분할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한사군. 자, 나중에는 이게 2개로 분할돼요. 그래서 여러분 2개로 분할된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낙랑과 대방군이에요. 낙랑군, 대방군. 낙랑군, 대방군.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분열돼서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간접 지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원래 여러분 8조법이었어요. 우리 고조선에는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8가지 법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몇 개로 증가할까요? 60여 조로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해지고요. 각박해졌다는 풍속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증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킨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중국 한이죠. 그렇죠? 한이 우리나라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법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반발하거나 여기에서 반발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주로 저항하거나 뭐 했겠어요? 밑으로 남부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남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철기시대 때 가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이게 이제 형성되는 거야. 여러분 사만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내일 쭉 좀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고조선은 전개 과정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단군조선이 탄생했어요. 그쵸? 자, 이후에 뭘로 가요? 기자로 갔지만 이거는 뻥이라 그랬고요. 그치? 2시기 때 강조했다 그랬고요. BC 5세기 때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BC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연맹 형태로 발전했었어요. 됐나요? 됐어요? 하지만 중국 우리 인접한 전국시대 중 연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위기를 겪죠.
그래서 수도까지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진과는 충돌이 없었고요. 이후 진에서 한으로 넘어간 때 위만이 넘어와서 우리 왕위를 찬탈하기도 했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위만은 국호를 그대로 한 유지로 한 점 이 네 가지 이유를 봐서 고조선을 개성한 거라 보기도 한다 그랬죠. 그치? 자, 이후에요. 위만조선은 강력한 철기 국가로서 이제 강력한 성장을 해서 무슨 무역까지 하게 된댔어요? 중개무역. 그죠? 하지만 한의 심기를 건드려서 한의 치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나라가 4개의 식민군을 설치해서 지배를 하고요. 이후에 법을 증가시켜서 강력한 통제를 해나갔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나중에 이 한사군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낸 게 바로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딱 볼 겁니다. 자, 책 봐보세요. 자, 여기 없는 것만 책에 조금 짚어줄게요. 자, 26페이지 봅니다. 자, 2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여러분 4에다 단군과 써주셔야 돼요. 26페이지 맨 위에 단군과 써주세요. 26페이지 맨 위에 단군과 고조선, 그리고 가로 1번에 건국 써주시고요. 가로 1번에 건국 써주시고 그 옆에 청동기 써주시면 돼요. 가로 1번에 건국 써주시고 옆에 청동기 써주시면 돼요. 됐죠? 청동기 문화 발전하면서 군장이 출현했고 강한 군장이 주명국간의 군장국가를 통합하면서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했다.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삼국유사 100%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책 고려시대 가면 또 한 번 해줄 거예요. 자,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조선 BC 2333년경에 단군한검이 건국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다 라고 써있고요. 밑에 고조선의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의 관자에 나타나며 중국의 춘추 중 하나인 제나라 기원전 7세기 교역기탄 기록이 있다가 다 설명을 했죠. 그쵸? 가로 2번은 요거예요. 요 내용 나온 거예요. 가로 2번 요거 써놓은 거예요. 초기 국가의 세력 범위, 요 내기 유물. 써있는 거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로 3번에 단국의 건국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건국 신화예요, 건국 신화. 단군 신화만 한 거예요. 표로 볼게요, 여러분들, 표. 자, 단군 신화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사료는 삼국유사에 있는 사료예요. 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태백산 부근에서 생활했으며 구릉지대고요. 환웅의 부하 이름인 풍백, 환웅이 누구예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환웅은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고 어디서 온 거예요? 저 북방에서 내려온 유이민이에요. 오케이? 근데 관리들을 끌고 내려온 거죠. 부하 이름이 풍백, 우사, 운사래요. 근데 풍백은 하늘을 다스리고, 미안합니다. 바람을 다스리고, 우사는 비, 그 다음에 운사는 구름이죠. 자, 모두 계절, 날씨와 관련됐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그래서 농경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군신화를 통해서 농경사이였다. 두 번째, 계급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에서 알 수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롭게 하는 거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급사임을 알 수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조선의 건국 과정 보세요. 자, 이게 서울시 요번에 문제였거든요.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낳은 이 웅녀가 뭐예요? 곰부족이죠? 그래서 자, 북방 유이민족 환웅과 우리 토착부족 웅녀, 즉 곰부족과 혼인하여 낳은 단군한검 동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한검은 여러분 지배자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됐다. 밑줄 치세요. 선민사상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선민사상이 뭘까요? 이런 신화 같은 걸 말해요. 신화.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이런 신화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한 사상이에요. 지배하기 위한 사상. 그런 걸 선민사상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선민사상은 무슨 시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배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때는 선민사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배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오케이? 자, 선민사상은 청동기예요.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자, 환웅족이 토착부족인 곰토택족과 호라미 토택족 가운데 누구랑 결합했죠? 그쵸? 곰부족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었죠. 자, 마지막 부분 별표 칩니다. 당시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였다도 알 수 있어요. 왜? 지배자층 단군한검은 단군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요 정치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쵸? 이 인물은 둘 다 같이 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가 같다, 동일 인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재정일치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7쪽에 맨 위에 O 거기다가 고조선 써주시고요. 고조선의 발전과 위만의 집권, 고조선의 발전과 위만의 집권 이렇게 써주시고요. 가로 1번에 배경 써주시고요. 배경 옆에 기원전 써주시면 됩니다. 배경 옆에 기원전. 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은 저 쓴 거 있죠?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알겠죠? 가로 4번 보세요. 가로 4번은 지금 제 노란색으로 쓴 4개 있었죠?
그쵸? 위만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증거 있죠?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안 봤던 게 6번의 고조선사의 8조법이에요. 요거 딱 보고 이제 문제 풀고 오늘 끝냅니다. 자, 6번 고조선 8조법 봅니다. 쉬워요. 자, 고조선 8조법은 어디 나와 있대요? 한서지리지 밑줄. 시험 문제 만약에 여러분 한서지리지 하고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고조선 문제예요. 100% 고조선 문제예요. 알겠죠? 볼 필요가 없어요. 고조선 문제예요, 그냥. 자, 내용 3개 조목만 내용이 전해진대요. 이번에 서울시 문제 얼마나 치사했냐면 3조목만 전해지잖아요. 근데 한서지리지의 고조선 8조법이 모두 전해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틀린 걸 뭐 고르시오 이래가지고. 되게 치사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준비하는 학생은 뭐 여기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몽땅 외워야 돼요. 그냥 몽땅. 알겠죠? 국가나 지방직은 아니에요. 자, 내용 살인죄.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약간 무슨 법이에요? 네 눈깔 파면 네 눈깔도 파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복법이라 하죠. 이런 걸 보복법. 그쵸? 보복법. 모르겠는 사람 써놔요. 자, 2번 상해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뭘로 배상해야 된대요? 밑줄. 곡물. 자, 곡물이니까 여러분, 고조선은 무슨 사회? 농경사회고요. 그리고 내 재산으로 배상해야 되니까 각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네요. 오케이, 청동기네. 그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절도죄 봐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 동그라미 칩니다. 노비. 자, 노비가 있는 거 불러와 지금 무슨 시대예요? 계급사회네요. 불평등사회인 거예요. 그치? 계급사회고요. 용서받으려면 돈 내야 된대요. 화폐도 사용하네요. 무슨 화폐예요? 우리 화폐요? 중국 화폐예요? 중국 화폐예요. 오케이, 조심해야죠. 우리 화폐 아닙니다. 우리 화폐는 고려 때 만들어져요. 자, 간음죄. 여자의 정절을 굉장히 강조해. 남자는 가능한데 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진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모계사회예요? 부계사회예요? 약간 가부장제가 성격이 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남자의 조금 역할이 강조했다 얘기를 했잖아요. 됐습니까? 가로 3번에 사회상이라는 이 단어가 빠진 겁니다. 사회상. 그러니까 위에서 볼 수 있는 법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방금 다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고조선의 변천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놓은 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군수록문은 별표 5개예요. 이건 지금 못 외울걸? 그럼 못 외워요 지금. 지금 외워봤자 실제 시험장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시험장 전에. 근데 여기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딱 생략됐네. 1년 왼쪽에 무슨 책 써야 돼요? 삼국유사 써주시라고요. 요거는 일단 무조건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조선 고려 가면서 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삼국유사만 외우세요. 여기서는. 밑에 고조선의 8조법 사료입니다. 사료예요. 이것도 눈에 좀 익혀주시고요. 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쭉 뒤에 펴보세요. 자, 고조선 문제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딱 몇 문제밖에 없어서 딱 확실하게 풀고 끝냅니다. 자, 이쪽 피세요. 문제편 이쪽 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냐? 그 이름 뭐예요? 이렇게 조금만 얇은 거 붙이는 거? 네, 포스트잇 그런 거 좀 해놓으세요. 남자분들도 좀 귀찮아 좀 하세요 좀. 응? 그쵸? 특히 공무원 하려면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서류 이런 거 정리나 되게 잘해야 돼요 남자들. 남자들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 있죠. 잘하셔야 돼. 이제 남성도 여성화 조금 돼야지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성도 약간 남성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성이 되게 강조돼야 돼요 요새는. 남자도 이제 좀 그런 거에 좀 돼야 됩니다. 깔끔하고 이쁘고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고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삶이 옳은 것. 이번 연도 문제죠. 단군은 재정일치의 지배자다.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주상을 곰, 호랑이와 연결시켰다. 뭐 틀렸어요? 지금 호랑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 문제.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호랑이한테도 쑥과 마늘을 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1, 2, 3, 4, 5. 알겠죠?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 이렇게 골라야 돼요. 기억하세요. 흘리지 말고 제 말. 자, 2번. 위만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 수용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확실한 정답이잖아요. 3번 보세요. 고조선의 사회상은 현재 전하는 8조범급 법조문 전체로 파악이 가능하다. 뭐가 틀렸어요? 3조목만 전한다 그랬죠? 이 치사했잖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중국의 한과 우호 관계예요?
올해 한해 침입을 초래했죠. 그다음에 5번 고조선 시대의 사회는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니었죠. 우리 8쪽에서도 봤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기시면 오케이 21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는 고조선 문제가 딱 서울시에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번 연도에는 말했듯이 아까 지방지 국가직 가능성이 많아요. 예. 요거 딱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 완벽히 파악하시고 8쪽법만 알면 풀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이제 뭐 외우면 돼요? 아까 문헌 있죠? 그것만 탁 하면 끝나요. 뭐 5점 맞고 가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 21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설명한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한서지지 나왔네요. 읽어보면 어차피 8쪽법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1번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삼유사. 삼국사기는 왜 안 썼는지는 고려시대 때 얘기해드릴게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삼국유사로 바꿔야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건국사실 제왕운기 고려 때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3번 사람의 생명 사유재산 보호하는 사이였다. 맞죠? 상해죄, 절도죄, 막 사형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4번 이 나라 이름이 관자라는 책이 나오고 있다. 얘기했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7번 봅니다. 6번에 27번. 근데요, 27번에 지금 2012년 서울시 문제죠. 2013년 아까 서울시 고조선 문제 있었죠. 답이 똑같아요. 답이 똑같아요, 그냥.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간다는 주의인가 봐요. 조금 지방지 국가에 또 조금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 문제, 기출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틀렸죠. 삼국사기가 아니고 무슨 책이에요? 삼국유사고요. 삼국유사. 자, 2번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지방까지 발전했다.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디서 발전해요?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만주 요령 부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근데 연나라 때 털린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요? 한반도 안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2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령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가, 그쵸? 나중에 한반도로 세력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가 갖췄다. 제가 몇 세기라고 했어요? 왕호칭 4에서 3세기경이라 그랬죠. 그쵸? BC 2세기면 여러분 위만때예요. 위만때. 그냥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 기반을 확대했다. 아까하고 정말 똑같잖아요. 철기 적극 보급, 적극 수용. 그쵸? 본격적 수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딱 서울시다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무제. 자, 문제라는 이 황제 명칭을 썼던 나라는 중국 수나라예요. 수나라. 나중에 고구려하고 살수대첩해가지고 싸우는 수나라입니다. 왜요? 문제? 문제. 미친 거지. 이런 문제인 건죠. 그쵸? 돌았어요, 돌았어. 이거 아마 강사들 해설하면서 다 욕했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서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어요. 27번 오답률 장난 아닙니다. 다 5번 했어요. 다 5번. 그쵸?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래요. 서울시가. 그 다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있네요. 여러분 넘기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39번 보세요. 39번. 자, 이거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에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그래서 고조선 8조법이죠, 여러분들. 1번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감을 들 수 있다. 맞죠? 초기 고조선 때 사용했고요. 2번 건국신화가 삼국유사 제왕기에 실려있네요. 3번 특정 속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었잖아요. 4번 뭐가 틀렸어요? 그쵸, 재정일치죠. 그치? 당구난검 지배조칭 재정일치. 다 풀렸나요? 오케이? 예. 자, 오늘 고생 많았네요. 많으셨고. 자, 오늘 힘들어하는 분은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려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려 조선 들어가면. 고려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응? 신라는 1000년이야, 여러분들. 오케이? 2000년의 시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됐죠? 자, 아무튼간에 힘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일정은요. 자, 내일은 내일 수요일은요. 자, 오전 우리 9시부터 정규 수업 시작하죠? 1시까지. 그래서 딱 시작하면 일단 여러분들 테스트지 먼저 나눠드릴 건데 좀 제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침에 오시잖아? 그러면
카운터 가시잖아요. 카운터 가시면 테스트 있어요. 그걸 한 장 가지고 들어와서 푸시면 돼요. 9시 10분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멍하니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테스트지 풀라고 하면 팍 나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들어오실 때. 제가 항상 테스트지는 그 전날 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카운터 가서 테스트지 한 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올려가 있으니까. 자, 테스트지 보시면 되고, 테스트지, 내일 첫째 테스트지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용이냐면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12페이지부터요. 12페이지부터,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 때 복습 내용이에요. 복습 테스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겁니다. 고조선 빼고요. 고조선 부분 빼고 그 전까지 복습 테스트지. 오케이? 자, 그거 하고 내일은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요 초기 국가 5개 공부하실 거예요. 배우고 삼국시대 조금 하다가 수업 아마 마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됐나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지고 요것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이 부분 복습하시고 내일 테스트지에 OX하고 가로넣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계속 2달 동안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 일찍 마쳤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얄짤 없어요. 알겠죠? 자, 저 없습니다. 딱 6시 맞춰요.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